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단어는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우리가 문서라든가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 그리고 각종 로그 파일 등이 우리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그쵸?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이제 우리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그쵸?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하는 기법은 텍스트 마이닝 그쵸? 우리 문서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서 단어의 연관관계 그쵸? 단어를 이리저리 이제 분류도 해보고 그쵸? 관계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그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정보라든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들이 우리 웹상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웹상에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 웹상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분석하는 웹마이닝 또 인터넷에서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쵸?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 그 사이트에 서버에 기록이 남거든요. 그런 기록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또 다른 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웹 로그 마이닝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그쵸? 감성이나 의견을 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그쵸? 또 감성 분석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마이닝 뭐 이런 것도 지난 단원에서 살펴봤죠. 자, 이번 단원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우리 강좌명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 기획 학습의 마지막 단어로 우리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그쵸? 새로운 가치, 지식, 그쵸? 이런 것들을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쵸?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이때 분석 결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기 쉽도록 또 어떻게 공유하기 쉽도록 전달하기 쉽도록 해주는 그쵸?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빅데이터 시각화가 뭔지 먼저 우리 공부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빅데이터 시각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 시각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빅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절차 그런 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각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빅데이터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기술 실제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를 하면 도형이나 그림, 도표로 표시할 텐데 그 도형이나 도표를 어떤 데이터, 어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도형이나 도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표현된 그 시각화되어 있는 도형이나 도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결과를 어떻게 포장하고 그쵸? 그것을 어떻게 잘 그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 도표나 도형이나 그림 같은 걸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사람은 글자보다 문자보다 글씨보다 그쵸? 그림이나 도형을 그쵸? 더 빨리 이해하고 더 그쵸? 심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들한테 기본 속성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과 같이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먼저 빅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시각화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제 그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여줘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하게끔 해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시각화를 갖다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요. 빅데이터 시각화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그치? 표현하고 표시하는 방법, 그치? 도표하고 도형화하고 그림화시키는 방법, 그걸 갖다 우리는 빅데이터 시각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문을 보면 이렇게 볼시차에다가 그쵸? 각게 이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거, 포장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빅데이터 시각화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쵸? 있도록 도표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 그쵸? 그러니까 우리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수치로 나오든 문자로 나오든, 그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파악하기 쉽게 그것을 그쵸? 도표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빅데이터 시각화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지, 형태가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표나 어떤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만이 그것이 더 이해하기 좋고 또 사람이 심미적으로, 그쵸? 미적으로 우리가, 그쵸? 그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은 상당히 많죠. 아시겠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엑셀만 하더라도, 그쵸? 엑셀에다 우리 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쵸? 도표로 만들지 않습니까? 엑셀의 도표도 도표의 방법에 따라서 그 도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형, 그래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빅데이터도. 그치? 엑셀에서 도형이나 그림을 가지고 엑셀에, 그쵸? 그 계산 결과를 갖다가, 그치? 표현하는 거, 우리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도 엑셀에 표현하는 것 같이 우리 빅데이터도 그 결과를 갖다가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빅데이터 시각화다. 되셨죠? 자, 그럼 왜 빅데이터 시각화를 왜 해야 되느냐? 그냥 글씨나, 그쵸? 글씨나 숫자 같은 걸 나열해도 될 텐데 왜 시각화를 해야 되느냐? 목적이에요. 이게 빅데이터 시각화의 목적, 이유, 이렇게 써놓으세요. 목적, 이유. 그쵸? 첫 번째, 그쵸?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복잡한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쵸? 빠르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분석 결과가 문자나 숫자로 쭉 나열이 되면, 많은 것이 나열이 되게 되면 그걸 파악하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도표나 도형이나, 그쵸? 그림, 이런 것들로 우리 표현을 하면, 그쵸? 도형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쉽게 우리가, 그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우리 빅데이터 시각화를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보와, 그 결과는 이제 정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new value. 그치?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더 증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증진하러 가는 건 요만한 가치인데, 그치? 시각화를 통해서 이만한 가치로 더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 같은 경우도 포장술에 따라서
포장하는 기술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더해지잖아요. 상품의 가치가 더해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가치를 갖다가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멋있게 도형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더 이해하기 쉽고 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유는 목적은 정보와 지식,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보와 지식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 그렇지? 세 번째는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분석 결과를 갖다가 그죠? 분석하는 사람이 쓰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회사나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분석 결과를 본인이 쓰려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본인이 써도 되지만, 그치?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이 분석 결과를 보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치? 비즈니스를 하거나 업무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분석 결과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려면, 그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치? 시각화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의 시각화를 통해서 전달력을, 그쵸? 전달하는 그러한 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석 결과를 문자나 숫자로 쭉 나열된 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 사장님한테 보고한다 그래 보세요. 그럼 사장님도 그거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분석 결과의 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그쵸? 도형이나 그림 형태로 사장님한테 보여주면 사장님도 그거 파악하기 쉽고 또 만족하겠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세 번째 빅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그죠?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 정보와 지식의 전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죠? 네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통찰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우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정보와 새로운 지식, 즉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 새로운 가치로부터 내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를 갖다가 더 좋게 만든다,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자나 숫자가 되면, 그치? 문자가 숫자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아는 사람들, 빅데이터를 아는 사람들은 볼 수 있잖아. 근데 그림으로나 도형이나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잖아. 그쵸? 초등학생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글씨나 숫자로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도형이나 모습이나 모양 가지고 의사소통하면 더 빨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잖아. 그와 같이, 그쵸? 마지막에, 빅데이터에 시각화해야 되는 목적은 빅데이터를 일반 대중화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쵸? 중심적인 단어를 크게 쓰고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거 보면 모든 사람도 이 상황에서 요 텍스트에서 요 형태와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일반 대중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빅데이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빅데이터 시각화가 두 번째 정보와 지식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정보와 지식의 전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죠?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통찰력을 향상시킨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빅데이터를 일반 대중화, 퍼블릭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빅데이터 시각화 개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자, 빅데이터 시각화의 특성 봅시다. 특성, 특별한 성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빅데이터 시각화의 특성이 첫 번째는 직관성이다라는 거죠. 우리 시각화를 하면 도형이나 숫자나 문자로 되어 있는 결과보다는 도형이나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바로 보고, 그쵸?
바로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 그쵸? 그거 갖다 우리는 직관성이다라는 거죠. 그쵸? 바로 보고 어떤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쵸? 시각화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시켜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림이나 그쵸? 도형이나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걸 갖다 우리는 직관성, 그쵸? 직접 보는 성질, 그쵸? 이렇게 돌려서 하는 간접성이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화의 특성은 차별성이다라는 거죠. 시각화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차별해서 볼 수 있다. 그쵸? 우리 이제 시각화를 하면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치? 군집 분석에 있어서 우리 시각해서 이게 색상이라든가 어떤 모양을 이렇게 해보면 다른 데이터와 데이터들끼리의 어떤 구별, 차별한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쵸? 그거 갖다 일목요연. 한문으로 잘 못 써서, 그치? 이건 이제 직관성과 같은 거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그치?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라는 거죠. 한눈에 파악하기 그치? 쉽다라는 거. 일목요연이라는 게 일목요연 이 한문이거든요.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바로 봐서 그쵸?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직관성과 비슷한 말이죠. 일목요연이라는 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각화의 특징은 가시성이라는 거죠. 시각화는 다른 방식으로 어려운 지각적, perceptual, 그죠? 인퍼런스, 지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뇌를 통해서 느끼는 거잖아. 파악하는 거잖아. 그걸 갖다 perceptual, 그죠? 인퍼런스, 이게 머릿속에서 그것을 딱 보고서 무엇인지를, 그죠? 지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 지각적 추론이라고 그러죠. 아, 이것은 뭐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지각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거. 지각적 추론, perceptual inference를 가능하게 된 우리 머릿속에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머릿속으로 그치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 인지 뭐 이런 말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같은 걸 보면 아, 이건 뭐네? 어떤 상황이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바로 인지할 수 있죠. 그걸 갖다 우리는 가시성, 그렇죠? 볼시, 성질할 성, 이렇게 가시성. 아시겠어요? 여기 시각화를 가시성 이러면. 근데 주목을 끌 수 있죠. 멋있게 그려놓으면요. 결과를 멋있게 도형화시키고 그림화 시켜놓으면, 그쵸? 우리가 흥미 유발을 할 수 있죠. 시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쵸? 흥미를 멋있다 라고 하는 흥미를 유발하여, 그치? 그것을 관심 있게 주목하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높이는 거죠. 주목성이 높여지고, 그쵸?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 경험뿐만 아니라 정서를 풍부하게 해준다. 그쵸? 좋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쵸? 푸근해지잖아. 정서적으로도 좋다.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미술 치료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쵸? 그림을 많이 이런저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성격을 좀 개선하고, 온화하고, 그쵸? 푸근하게, 그쵸? 성격을 개선하고 있는 그 미술 치료 이런 방법도 있는 것과 같이, 그쵸? 좋은 도형이나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면 이게 주목성, 흥미도 끌고, 그치? 주목성이 높아지고 인간의 경험, 정서를 풍부하게 해준다. 그래서 접근성이죠. 그쵸? 접근성. 시각화를 통해서 문자보다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쵸? 숫자나 문자를 갖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읽기 어렵잖아. 그치? 우리 소설책 읽는 것보다 만화책 읽는 게 여러분들이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시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 인격 수양이라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화책 이런 거 읽는 것보다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소설책을 차분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어볼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어차피 많은 정보들은 그런 책 속에 텍스트 속에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 만화라든가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텍스트를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그거는 인내력을 가지고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 그 텍스트 책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소설책 같은 것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마음도 정서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할 수 있고 인내력도 기를 수 있고 그렇지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책 같은 거를 좀 읽어보시면 좋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학을 하시게 되면 여름 방학하게 되면 나는 방학하게 되면 책 2권 읽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셔서 독서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풍부한 거죠. 그치? 우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 저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저 사람 책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 정보가 딸리는 사람, 정보가 풍부한 사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치? 그런 것들이 우리 책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교양이라든가, 자기 정서라든가, 말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접근성.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확성. 시각화는 데이터 간의 관계와 차이를 표현함으로써 숫자나 수치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창출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숫자나 문자를 보면 그 내용이 그쵸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림이나 도형을 하면 새로운 사실, 새로운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다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는 뭐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거잖아. 새로운 가치를. 그치. 그러면 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통해서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아까 목적에서 뭐라 그랬어? 정보와 지식의 가치 증진이라고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명확성을 통해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사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거, 그쵸? 두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명확성이다. 그 다음 위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계성. 위계질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위계질서. 위계성. 상하 계층 이런 거.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거시적인 큰 관점, 넓은 관점, 그쵸? 거시적, 그치? 우리가 경제학엔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거시경제라는 거는 국가 전체, 그쵸? 아니면 그 세계 전체 이런 흐름을 하는 것 같다 우리 거시경제라고 하고 미시경제는 물가라든가 이런 걸 갖다 우리 미시경제 이런 것 같이 거시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의 보는 시각. 미시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보는 시각. 그치? 이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 보는 시각과 좁은 의미에서 보는 미시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그쵸? 위계 질서가, 그치? 위계 질서가 우리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하 계층의 관계가, 그치? 성립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는 위계성이다라는 거야. 위계성.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도형이나 그림을 그리면 넓은 의미에서도 그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 어떤 그 특정한 시각화되어 있는 특정한 범위 내에서도 어떤, 그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위계적인 어떤 계층적인 어떠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 이게 갖다 우리는 빅데이터 시각화의 특성이다. 그래서 직관성, 차별성, 가시성, 주목성, 접근성, 명확성, 위계성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빅데이터 시각화의 특성이다라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에 분석한 결과에 시각화를 하려면, 그치? 그 시각화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정이 있잖아요. 그쵸? 시각화에 절차가 있어요. 시각화를 하는 순서와 방법이 있겠죠. 그쵸?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그럼 먼저 이제 시각화를 하려면 먼저 시각화의 대상이 되는, 그쵸? 분석 대상이 되는, 시각화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데이터 acquire 해야죠. 이거 빅데이터 분석, 여기 이제 여기까지를 빅데이터 분석 단계죠. 분석 단계. 분석.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데이터를 획득하고 구조화하고 추출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과 규칙과 방법과 그치?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나서 그런 결과를 갖다 우리 시각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 기술이죠. 표현. 그쵸? 표현. 분석 결과에 표현하는 것. 분석 과정이고, 그쵸? 표현 과정이 있는 거지. 나머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분석한 빅데이터를 여기서 획득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데이터의, 그쵸? 데이터 분류 및 조직화를 해서, 아시겠어? 그쵸? 관심 데이터를 추출하고,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왜 할 건지를 기획을 해서, 그치? 그걸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 통계적인 마이닝 있지 않습니까? 연관 분석, 군집 분석, 분류 분석, 뭐 이런 쪽에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우리 통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할 건지, 그쵸? 우리 통계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회귀 분석으로 할 건지, 시계열 분석으로 할 건지, 주성분 분석으로 할 건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그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분석 방법, 뭐 일반 통계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걸 할 건지, 또 데이터 마이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관 분석할 건지, 군집 분석할 건지, 분류 분석할 건지, 회귀 분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그런 기법을 가지고 우리 그 분석 목적에 맞도록 그 결과를 만들겠죠. 그럼 그 결과를 만들면 마이닝을 통해서 그렇죠 분석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치 그 분석 결과가 숫자나 문자로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그쵸 입력을 받아서 이제 시각화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뭐 바 그래프로 그릴 건지 막대 그래프 이걸 막대 그래프라 그러죠.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리스트로 할 건지 추리 구조로 할 건지 그쵸 뭐 스캐터 플로트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쵸 시각화 모드를 선택을 해서 그치 보다 그 재정의를 하고 그쵸 보다 명확하고 매력적인 표현으로 그쵸 시각화를 해서 그쵸 우리가 보기 좋게 상호작용과 인터랙트하게 데이터 변경 또는 표현되는 특징을 조작하는 방법을 추가해서 그쵸 최종 시각화를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절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치 시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시각화할 건지도 이제 달라지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시각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죠? 결정하는 그 지침이 있어요. 결정하는 지침. 예? 예. 그 결정하는 지침을 갖다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각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그저 도형화하고 그림화시킬 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장 기술이 아시겠어요? 우리 어떤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어느 방법으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와 그치 상품의 그치 내용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느 방법으로 시각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증진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치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둥지 모델이라고 그래. 둥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새집이죠. 새집. 그쵸? 둥지라는 건 새가 이제 알을 낳고 그렇기 위해서 둥지를 짓잖아요. 아시겠어요? 새 둥지. 여러분들 새 둥지
오셨어요? 그쵸? 새 나름대로 이제 봄만 되면은 새끼도 낳고 알도 낳기 위해서 새 집을 짓잖아요. 새 둥지.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둥지, 그래, 둥지 튼다 그러죠. 둥지를 튼다 그러잖아. 그쵸? 둥지 튼다 그러잖아. 그치? 내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머리 위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우리 머리 위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내가 어떻게 못 날아다니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새가 만약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튼다고 하면 그거 못 틀게 만들어야죠. 노력해서. 아시겠어요? 그쵸? 그런 말이 있잖아. 그치? 그게 이제 둥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화를 하려면 그 시각화하는 방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시각화 둥지를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모델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 둥지 모델이다 그래. 둥지 모델. 그래서 각 단계의 고유한 타당성에 대한, 그죠? 유효성에 대한 위협이 뭔지를 파악하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시각화를 잘못하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인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분석 목적에 맞도록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맞도록 시각화가 그렇게 진행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각화가 잘못 진행되면은 잘못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잖아. 아시겠어요? 따라서 그런 타당성의 위협을 식별하여 적절한 시각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서, 방법, 그치? 지침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치? 교과서,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 같다. 우리는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둥지 모델이다 그래.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하려면 우리 이제 목적은 시각화를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형이나 그림을 표현하는 시각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 사용자의 문제를 특성하는 거. 우리 시각화라고 하는 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잖아. 사용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용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시각화 방법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험 요소는 잘못된 문제가 발생되면 시각화 시스템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죠. 그쵸? 좋은 거로 보면 대상 사용자, 누가 사용할 건지, 그쵸? 채택률을 어떻게 관찰을 할 건지, 누가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시각화 방법이 틀려질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그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실제 사용자의 문제를 특성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돼. 두 번째는, 그쵸? 점점 이제 좁혀 들어가겠지. 이렇게 좁혀 들어가서 요 모델을 만들겠죠? 그쵸? 데이터 유형에 대한 조작을 추상화하는 거야. 우리 빅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 유형이 있잖아. 우리 정형화되어 있는 유형도 있고, 반정형화되어 있는 거 있고, 비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조작을 개념화 시키는 거. 개념화, 명확화, 개념화, 그쵸? 추상화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또 고려를 해야 되죠. 여기서 위험 요인은 불리한 데이터 또는 동작의 어떤 걸 추상화를 잘못했으면 위협이 될 수 있죠. 스레트가 될 수 있죠. 그쵸? 좋은 거는 뭐냐면 실행시 시스템 사용을 문서화하는 거고. 세 번째는 비주얼 코딩과 인터랙션 기술의 설계를 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여줄 건지 보여주는 방법을 코딩하는 거죠. 코딩은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죠. 코딩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상호작용.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그쵸? 영어로 쓰면 인터액티브죠. 액티브하고 인터하고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그러는 거죠. 상호작용. 기술을 설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면 무력한 인코딩과, 그쵸? 인코딩은 해석이죠. 그쵸? 잘못 해석되는 경우와 인터랙션 기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유형은 설계의 정당화, 조작을 위한 사용자의 시간과 실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협이 다 클리어됐다. 이런 위협도 없고 클리어됐다 그러면 효율적 기법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겠죠. 우리 시각화 알고리즘은 상당히 많아요.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그 알고리즘을 뭐 개발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택을 잘 해서, 그쵸? 우리 이제 사용해야죠. 여기서 이제 우리 고려할 것은 알고리즘은 너무 느리면 적용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면 그것도 이제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런 것 아닌 알고리즘, 대체 알고리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뭐 유효성의 시스템 실행이 시간 측정화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사용자의 문제를 특성화시키고 데이터 유형의 조작을 추상화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고 비주얼 코딩, 어떻게 보여줄 거 비주얼 코딩을 하고 인터랙션 기술을 설계하고 그치? 그걸 통해서 효율적 기법에 실행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시각화에 대한 어떤 시스템,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둥지 모델. 여기 둥지 틀은 거죠, 여기서? 새가 이렇게 쭉 이제 날아다니다가, 그치? 이런 경우, 이런 환경 조건, 이런 조건, 이런 환경 조건, 이런 환경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안락하고 가장, 그치? 이상적인 장소에다가 둥지를 틀겠죠. 그와 같이 우리, 그쵸? 시각화 시스템 구축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 시각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둥지 모델이다.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쉬었다 가겠습니다.